초록색 운동복, 빨간색 점프수트를 입은 아이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등장인물을 따라한 겁니다. 오는 31일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아이들 사이에서 오징어 게임 열풍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캐릭터의 의상을 입고 파티를 벌이고 자연스럽게 게임을 즐기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Squid Game's toddler version. Let's do that. Oh, you got the bat too. 하지만 미국과 영국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잔혹한 오징어 게임 속 행동을 따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Today, every time I think about Squid Game now, I've got somebody having, it's really disturbing. And especially very young children, they don't understand, oh, that is just a program, those are actors. 급기야 일부 학교에선 헬로윈데이에 오징어 게임 의상을 입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하지만 폭력적인 내용 때문에 미국에서는 학교들이 시청 금지령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미국 의회도 청문회를 열어 어린이 보호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초록색 운동복을 입은 80명의 외국인들이 딱지치기, 달고나 놀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 모두 오징어 게임의 열광적 시청자들입니다. It was really enjoyable and I love the actors. The acting was amazing. 재밌게 보긴 했지만 드라마 속 설정이 폭력성이 짙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It's human nature, but that may be something that if you're older, so I'm going to tell my nephew, wait to watch it until you're a little bit older. 드라마 인기 못지않게 폭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미국 일부 초등학교에선 학생들에게 오징어 게임 시청 금지령을 내렸고 헬로윈 놀이 때 드라마 속 복장을 하지 못하게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성인 등급인데다가 넷플릭스에는 시청 제한 기능도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이다 보니 소아 청소년들도 접근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재편집된 오징어 게임 영상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Even though it's created for mature audiences, obviously the marketing has trickled down so that it is accessible to, that it is familiar to preteens and teens. 미국 의회는 유튜브와 틱톡, 스냅챗 등 소셜 미디어 기업들을 줄줄이 불러 청문회도 열었습니다. The fact is that, like big tobacco, big tech has lured teens despite knowing its products can be harmful. It's sought to associate itself with celebrities, fashion, and beauty, everything that appeals to young audience. 청소년 정신 건강을 외면했다는 페이스북의 내부 고발 사태 이후 온라인 미디어 기업에 대한 소아 청소년 보호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주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학교들은 한 발 앞서 징계까지 예고했습니다. 벨기에 한 학교는 아이들이 드라마에 나오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탈락자를 때리는 놀이로 변형해 즐기고 있다며 이 놀이를 하면 제재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영국의 한 초등학교도 아이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고 총싸움 놀이를 해 우려된다며 드라마 속 행동을 따라하는 학생은 징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소통이나 교육, 놀이 등 모든 일상이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시대. 그만큼 학생들의 미래 필수 역량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한 과정으로 떠오른 건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프랑스는 교육부 산하의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미디어 교육을 실천하고 있고, 핀란드와 호주 또한 교과 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핵심 역량으로 선정하며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분별력을 높이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훈련. 과거 우리가 책이나 신문 등에서 정보를 얻었다면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온 세대들은 미디어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더 익숙하기 마련이죠. 최근엔 영상과 관련된 미디어뿐 아니라 보다 확장된 개념인 디지털 미디어로 그 영역이 넓어지면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능력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상에 기록된 모든 정보 또는 기술과 더불어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에티켓이나 윤리까지 올바로 해석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유튜브가 좋은 유튜브인지 이러한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별로 다 나눌 거예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밀접한 플랫폼을 활용해 내가 디지털 미디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떠한 정보가 유익한지를 구분하고 이를 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자세를 익히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그 정보들 중에 어떤 게 유익하고 어떤 게 유해한지 그런 걸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에게 유익한 것 그리고 내가 절대 보면 안 되는 그런 채널이 어떤 건지 스스로 구별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이런 수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식을 접하고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정보를 올바르게 다룰 줄 아는 능력을 뜻하죠. 미디어 리터러시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최근에 허위 정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첫 번째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저희가 책을 통해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얻었지만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지식과 정보를 얻기 때문에 미디어에 내가 액세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외와 배제를 낳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디지털 미디어가 됐던 아니면 다른 미디어가 됐던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면서 정보, 지식, 경험들을 저희가 습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내가 접한 정보의 신뢰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내용이 믿을 만한 구체적 근거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정보라면 이를 다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올바른 능력인 셈이죠.